정부가 다음 달부터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어린이집 단체들과의 갈등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12시간 종일반과 6시간 맞춤반으로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를 이원화하겠다는 건데 갈등의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수민 기자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일부 어린이집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금 부분 휴원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요. 현재 맞춤형 보육을 둘러싼 갈등이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네, 지난주에 이제 어린이집 단체들이 정부가 맞춤형 보육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대규모 집단 휴원에 들어가겠다 예고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 날짜가 바로 이제 어제와 오늘이었습니다.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수정안을 낼 테니 조금 참아달라는 입장을 전달해서 집단 휴원은 잠정 유보한 상태입니다. 네. 대신에 이제 민간 어린이집 연합에 소속된 어린이집 5천여 곳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아이를 돌봐주는 축소 운영 방식으로 어제 오늘 이틀간 부분 휴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린이집이 휴원을 하려면 일단 사전에 부모의 동의서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현장에서 취재한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제가 이제 들은 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부부가 이제 둘 다 일을 하는 맞벌이의 경우에는 네. 그 직장 스케줄이 매여져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변수가 되면 정말 곤란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린아이를 또 맡겨야 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또 어린이집 눈치를 안 볼 수도 없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마냥 휴원하지 말라고 반대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속이 타는 건 부모들인데요. 네. 한번 9개월 자녀를 둔 직장인 어머니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연차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부모님들이 가까이 산다면은 모르겠지만 보통 이렇게 떨어져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애도 아무리 가까이 살아도 이렇게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맨날 보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낯을 가려요. 불편해하고 엄청 울고. 네, 심지어는 이제 휴원 사태가 반복된다면 직장을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하는 맞벌이 부모들도 상당수였거든요. 예. 보육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는 일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학부모들도 상당히 힘들어 하는데 그렇다면 어린이집들은 왜 정부의 맞춤형 보육 정책에 이렇게까지 반대하는지 그 이유가 또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아이를 일찍 데려가야 하는 외벌이 부모들의 그 불편은 이해가 가고도 남지만 어린이집에서는 무슨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 걸까요?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제 예산 문제입니다. 그 외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9시부터 3시까지만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면서 보육료 지원을 20% 삭감한다. 이게 이제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인데요. 어린이집에서는 이제 기본 보육료 지원이 줄어드니까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맞춤형 보육을 실시한다고 해도 그 종일반에 대한 수요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운영비 자체는 큰 차이가 없는데 지원액은 삭감한다고 하니까 그럼 운영 못한다, 문 닫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네. 어린이집 단체들은 많게는 어린이집 절반 정도가 폐원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원액이 줄어들면 경영난에 처하는 어린이집이 많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보면 애시당초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의 수가 비대해졌던 게 문제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정확히 맞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 그 사실 또 정확히 말하자면 국공립 어린이집에 비해서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이 많은 게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해 통계를 한번 보시면 전국 어린이집 4만 2천여 곳 가운데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의 비율이 무려 86%가 넘습니다. 반면 이제 정부가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6% 정도로 훨씬 적고요. 예. 이건 이제 정부가 무상보육 정책을 추진하면서 보육 서비스를 민간에게 맡기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인데요. 국공립 어린이집을 단기간에 뭐 여러 개를 많이 짓기가 힘드니까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에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보육 수요를 흡수한 거죠. 정부로서도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네요. 네네. 그래서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의 수는 10년 전에 2만 5천여 곳이었는데 현재는 3만 6천여 곳까지 늘어난 상태거든요. 근데 또 이것과 맞물려서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바로 저출산입니다. 네네. 한번 주변을 생각해 보시면 요즘은 또 아이 낳는 것 자체가 또 부부의 과제라고도 많이 말을 하잖아요. 많이들 힘들어하죠. 네네. 예. 그래서 먹고 살기조차 힘들어서 결혼까지도 꺼리는 분위기인데 네. 아이도 정말 안 낳고 만약에 낳는다고 해도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런 부부들이 많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원아의 수 자체가 줄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린이집 0세에서 2세 반 나이에 해당하는 전체 영아의 수는 5년 전 185만 명에서
현재 179만 명 수준으로 수직 하강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무상보육 정책으로 어린이집 수는 잔뜩 늘어났는데 정작 거기에 다녀야 할 아이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 이게 공급 과잉이 되는 거죠. 네네.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의 경영난은 예측된 수순이었던 겁니다. 예, 수요는 줄어들고 있지만 공급은 과잉인 상태. 무상보육 정책이 저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이런 점들을 좀 떠올려 보면 아무래도 보육 정책의 총체적인 실패가 아니었나 이런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은 정부가 다음 주에 맞춤형 보육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를 하겠다고 하니 사태를 수습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누리과정 사태와 함께 맞춤형 보육 정책 아무래도 좀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수민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